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을지문덕의 살수에 대해서 전에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늘 계속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영상에서의 살수 위치를 비정한 위치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호타하를 압록강으로 비정을 하고 그 북쪽에 흐르는 강인 대사하를 살수로 비정을 하였습니다. 평양을 북경으로 비정을 하고 탁장하 장하를 유하로 비정을 하였습니다. 수나라 군대 3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을지문덕이 그들을 유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을지문덕은 7번을 패하는 척하면서 후퇴를 합니다. 수나라 군대는 을지문덕이 일부러 유인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승리에 빠져서 을지문덕을 쫓으면서 아주 신나했을 거라 봅니다. 수나라 군대는 살수를 동쪽으로 건너서 평양에 이르러 서북 30리에 있는 산 아래에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데 수나라는 식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의 식량이 다 떨어진 것을 알고 허위 항복을 하여 수나라 군대를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수나라 장군 우중문은 어차피 식량도 고갈되었고 군사들은 지쳐있던 차에 고구려가 항복을 한다고 하니 진영을 정리하여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가 방진을 치면서 행군을 하는데 을지문덕은 뒤를 기습 공격하였고 수나라 군대는 싸우면서 행군을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살수에서 반쯤 건넜을 때 고구려 군대가 수나라 군대의 후군을 공격하였는데 우둔희 장군 신세웅이 전사하고 이때 여러 부대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수나라 군대는 압록수까지 2700명만 살아서 돌아갔고 하루낮 하룻밤 만에 압록수에 이르렀으니 행군한 것이 450리였다. 살수에서 하루 낮밤을 달려갔으니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가봐야 40에서 50km를 갔을 거라 봅니다. 현재 대사하에서 호타하까지 직선거리 43km 정도 되니 얼추 비슷한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450리를 행군한 거리는 평양에서 압록수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경에서 호타하까지 거리는 270km 됩니다. 꼬불꼬불 거리를 계산한다면 350km 정도 된다고 보니 약 600리에서 800리 사이 정도 됩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모래 위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고 하나 1만 명이 30만 명을 공격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수공을 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댐을 만들어서 적군이 오면 댐을 붕괴시켜서 물로 쓸어버렸을 거라 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단체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고구려 시절에도 강을 막아 댐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만 가능한 댐 공사가 아닙니다. 그때 그 고구려 시절에도 농사용 물을 만들어 쓰기 위해서 댐을 건설했고 때마침 대사하 상류에서 댐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나라 군대가 반쯤 왔을 때 댐을 붕괴하여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나리오로서 아주 날카로운 지점입니다. 대사하 상류를 보시면 현재도 댐이 존재하고 있고 과거에도 이곳 브리라인 계곡이 존재했기 때문에 댐을 만들어 물을 가다 두는 일을 했을 가능성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만 대군을 물로 쓸어버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만 군대가 살수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닌 반쯤 건넜을 때라고 하니 15만 명만 들어가 있었을 거라 봅니다. 나머지 15만 명은 고구려 군대 1만 명과 싸워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15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시절을 지내왔던 사람만이 알겠지요. 그리고 살수를 황하라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허황된 말을 어디서 듣고 와서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문헌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살수를 건너 동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황하를 건너서 동쪽으로 가면 어디입니까? 황해바다입니다. 평양이 황하 건너 동쪽으로 가서 있는 황해바다 인근이라는 말을 하는 말입니다. 황하를 건너서 동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한반도 평양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거리상 너무 멀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 은살색, 노란색 등이 말은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 사람들은 살이라는 고구려 말은 막다 푸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여 살수를 청천강으로 한자식 지명으로 변경을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어디가 유동이고 어디가 살수이고 어디가 평양인지를 알고 말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황하라고 우긴다면 산동성에 평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으로 갔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황하를 반쯤 건너는데 습격하였다. 황하라는 강이 동네 하천인 줄 아세요? 인간이 수영치고 건널 수 없는 강이고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데 문헌에 나온 내용과 불일치합니다. 모순이 아주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사를 말할 때 중국 땅이니 유물과 문헌을 맞추기 힘들다는 거 아실 겁니다. 실증주의가 불가능하니 우리는 문헌에 충실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살색이 황하다. 산서성 섬서성에는 황토가 10m에서 100m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럼 살수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되어야 합니다. 수나라 30만 대군을 1만 명이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곳은 가면 갈수록 코너에 몰리는 극박한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좁은 길 그리고 기습. 우왕좌왕하는 군대를 좁은 길에서 하나하나 맞서서 싸워야 가능합니다. 30만 대군이 반쯤 건넜을 때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 아주 길게 놓여져 있는 살수 중류에서 하류까지 30만 대군이 줄지어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수나라 군대 30만 대군이 살수를 반쯤 건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나라 대군은 유동에서 출발을 하여 을지문덕을 쫓으면서 7번이나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한 분위기 속에서 위험한 길인 줄 알면서 을지문덕에 허약하다는 판단 아래 수나라 군대는 을지문덕의 유인술에 넘어가 평양까지 오게 됩니다. 아주 험한 산길을 따라서 왔습니다. 평양에서 서북쪽으로 30리 떨어진 산 아래 진영을 설치하였고 수나라 대군은 고구려의 거짓 항복에 속아서 되돌아가게 되는 과정에서 후미를 공격받고 후미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사망하게 되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수나라 군대는 계곡을 따라 후퇴하였기 때문에 후미에서 전투가 일어나도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전진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가다가 현재 지명인 청수하로 들어가 수나라 군대 30만 명 중에서 반인 15만 명이 청수하로 들어섰을 때 또 한 번 기습 공격을 하여 몰살에 가까운 사상자를 내었다고 보입니다. 고구려 군대 1만 명이 수나라 대군 30만 명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길 뿐이라고 봅니다. 수공이건 뭐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나라 대군은 지친 상태, 배고픈 상태, 사기 저하, 좁은 협곡으로 인해 후미에 있는 고구려 군에게 반격조차 힘든 상황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을지문덕은 대승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평양에서 서북쪽으로 압록수까지 450리 거리입니다. 현재 북경을 평양으로 비정하였고 상건하를 압록수로 비정을 하였을 때 북경에서 상건하까지 직선거리 100km 정도 됩니다. 산길 꼬부랑길을 가고 고갯길을 넘고 하다 보면 이동거리는 2배에서 3배까지 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에서는 고속도로가 있고 터널이 존재하니 직선거리와 그리 많이 차이는 나고 있지 않지만 1500년 전 과거의 일입니다. 300km를 수나라 패잔병인 2700명이 이동한 거리가 문헌에 정확히 써져 있습니다. 수나라 대군 30만 명은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전멸을 해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영정화 상류 구간에서 동북쪽으로 가면 거영관이 있습니다. 저는 자비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비령이란 자비를 베풀어야 넘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들은 넘기 힘든 지역인데 청수와 고려에선 청천강이라 불린 곳은 아주 산골로 깊숙이 들어가서 있는 곳이기에 수나라 대군은 왜 선택을 하였을까? 아까 말했듯이 을지문덕은 패배한 척하면서 후퇴를 했고 수나라 대군은 공격하러 올 때 살수인 청수화를 타고 동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았으니 몰살당할 걸 예측하지 못하고 선택해야만 했던 수나라 대군의 무지함이 섞어서 몰살당했다고 봅니다. 제갈량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구름에서 천둥번개를 치게 만드는 그런 소설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